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공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공부. 예, 주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급등주에서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급등주에서 나오는 패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차트를 보면서 어떨 때 이러한 급등이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 주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 급등주 패턴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눌림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이란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눌림목,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떨 때는 주가가 올라가죠. 또 어떨 때는 여기서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급등주 패턴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대 양봉.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고점, 꼬리를 뺀 고점에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절반 또 이렇게 그세요. 양봉의 절반 또 양봉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다 이런 구간 안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3번 안에서 1번 2번 3번 안에서. 자, 여기도 보시면 근데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상승 추세여야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나 이런 구간은 잘 안 돼요. 결국은 이미 추세를 만들었을 때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죠. 아까 나온 대로 연속적인 이렇게 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주가 자체가 절반이 여기고 1번 어때요? 2번에서 반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또 음봉은 빼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봉 어때요? 2번에서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추세 자체가 3번에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고점을 긋고 이렇게 걸어왔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눌림이 왔을 때 이 구간이 1번, 2번, 3번 안에서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대신 조건은 뭐다? 여기에서 21선 이러한 상승 추세여야 된다. 이 부분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고 눌림이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21선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눌림목 매매하는 데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보시면 제 21선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도 매매할 수 있는 건 요 한 군데, 여기랑 이 두 군데 정도 되죠. 나머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세요. 그리고 꼭 이런 구간에서 단타하시더라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제 제가 오늘은 상승일 때는 빨간 점선, 하락일 때는 파란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이 수식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 오셔서 좀 보시면 제가 이러한 수식도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요. 저랑 편하게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급등 지점을 찾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급등 지점.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보다 보면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이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을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한다면 이런 급등주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등주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돼요. 볼린저 밴드. 자, 우선 제가 볼린저 밴드를 올려볼게요. 일단 지표를 추가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올려놨어요.
볼린저 밴드를 올려놨어요. 자,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40일 정도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40일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좋고,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 이렇게, 하한선도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도구는 준비됐어요. 지표는 뭐다? 볼린저 밴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볼린저 밴드가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입니다.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의 돌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런 돌파를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캔들, 75% 정도의 캔들이 밴드 이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75%.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밴드 밖에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적은 확률로 이렇게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하단을 돌파하는 것보다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될 건이 딱 한 군데잖아요. 상단을 돌파할 때만 공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표는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할 때예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상단을 돌파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다 가진 않잖아요. 주가가 이때만 가네. 또 희한하게. 그쵸? 그러면 세 번째는 뭐다?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뭐가 있으면 좋다? 긴 박스권의 매집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잘 완벽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자, 어때요? 이 종목 역시 이 주가가 대시세가 나기 전에 어때요? 얼마나 긴 박스권이 있었어요? 1개월, 그렇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9개월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상단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도 해요. 자, 여기 솔직히 여기서는 들어가도 돼요. 내가 자,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여긴 들어가도 당연히 돼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주식. 그럼 뭐다? 손절 21선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면 돼요. 안 갔으면.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를 노려야 되냐면, 자 봐요. 이 고점, 이 박스권 상단에 여기 이걸 돌파할 때, 고점이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만 작게 해서 보면, 자 봐요. 좀 볼까요? 우리 그래도 한번. 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박스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팠어. 이거 겁을 줬네요. 그쵸? 기다려요.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요? 아직은 아니죠? 전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한번 쉬세요. 여기 앞에 아직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쉬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오죠. 좀 더 작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단을 돌파할 때 음봉이라든지 윗꼬리들이 많이 나와. 이건 뭐다? 굉장히 좋은 징조다. 뭐냐? 앞에 매물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쵸? 또 봐요. 이제 갑니다. 우리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자 그래서 기다려요. 그냥 이때 매수가 타이밍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갭을 상승,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본격적인. 그쵸?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상단이 있지만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긴 박스권의 흐름 후 급등, 이때부터는 시세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즐기면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다른 종목으로 볼까요? 한번? 아니면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자, 뭐 특별히 보이는 구간 없지 여기서.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괜찮은 구간, 박스권. 그쵸? 상단 돌파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수하고 21선 이탈 안 하니까 갖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시더라도 잠깐만요. 볼까요? 한번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봐요. 어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원박스권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박스권 상단은 여기기 때문에 공략은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단기적인 박스권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하시는 게 나아요. 충분히 소액 보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타이거 일레 뭐예요? 예, 이 종목 역시 박스권 상단 돌파 이거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급등주에서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종목을 일일이 다 돌려보면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 배우는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오늘 급등주 찾는 방법에 대한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